예를 들어 책상을 놓고 네. 이 책상을 먹는다면 어떤 맛이 날까? 책상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은 알지만 엄마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엄마들은 가정에서는 다 놓치고 어디 멀리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깥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정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이제 AI 시대에 반드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창의적 사고를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학부모 역시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길러주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감 수업의 저자 우리 추정희 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유아기 때부터 창의성을 올릴 수 있는지 명쾌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유아교육이라든지 혹은 청소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너무 중요하죠. 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의성이나 공감, 소통,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나 교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창의성의 가장 기본은 이 오감을 자극하는 데부터 있다라고 이 글에 보니까 돼 있는데 자,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감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의 어떤 발문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문?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저희 스승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언어 표현에 항상 신경 써라. 아이들의 확산적 사고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why나 how. 네. 그래서 너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감을 자극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먼저 오감을 자극하는 질문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뭐가요? 오감을 자극하는 질문? 이게 보통 엄마가 들으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좀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같이 무슨 요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냄새가 날까? 냄새. 냄새. 먹었을 때는 어떤 맛이 느껴질까? 이렇게 오감을 통한 질문을 해주면 아이들이 특히 어린 영유아기 때는 오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좌뇌우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언뜻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유치원의 그 수학 교재를 한번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처럼 수학하면 3 더하기 3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오감을 자극하는 쪽으로 쭉 돼 있는데 그 앞에 선언을 보니까 수학은 모든 교육의 응용 학문이다. 그래서 응용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 시험은 잘 보지만 수학자가 부족하고 과학에 대한 올림피아드에서 공부는 잘하지만 과학자가 적은 이유가 응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몇 가지의 맛, 어떤 맛, 이래서 어떤 요리를 해놓은 거에서 처음에 맛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모형 있잖아요. 어떤 모양의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심지어는 요리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갖고도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책상을 놓고 이 책상을 먹는다면 어떤 맛이 날까? 책상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 이렇게 연관이 없더라도 한번 물어보고. 우리 PD님 책상에서 어떤 맛 나요? 나무 맛 나고. 아무 맛도 안 나요? 나무 나무 맛. 그러면 나무 맛은 어떤 맛일까? 하고 다시 한번 또 아이의 생각을
되짚어서 질문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노래요? 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 팬티 색깔이 노래서 그래 이런 것보다는 너는 왜 노랗다고 생각하니? 너의 생각은 뭐야? 하고 아이 질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문해주면 확산된 사고랑 창의적인 생각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게 오감을 자극하는 학습이 아니라 놀이군요. 아, 좋죠. 네, 놀이 애들이 있고 공부라고 활동. 생각 안 하고 그럼요. 놀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가 발달되는데 공부 그럼 왠지 힘들어 보이고 힘든가?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책상이 어떤 맛이니 얼마나 재미있어요. 아, 이런 거였군요. 네네네네. 네. 또 팁을 하나 주신다면?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뭇잎이 변했어요. 나뭇잎은 왜 노랄까? 그러면 아이가 이때 영유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해답을 주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시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달린 빛을 받아서 노란 것 같아요. 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이게 중요하군요.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 그러면 또? 하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하고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가 길어지겠네요. 네네. 길어. 생각이 길어질 수 있도록. 네. 가장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되겠네요. 가을에 낙엽이 왜 노래? 가을이니까. 이런 가장 이거는 창의성하고 먼 아이들의 질문. 네. 그렇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개방형 질문이라고 그러나요? 네. 또 개방형 질문. 네. 맞아요. 네, 아, 개방형 그렇군요. 질문. 그러니까 어떤 단답형이 아니라 yes, no가 아니라 개방형.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 언뜻 들어보니까 개방형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일단은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개방형으로 질문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맞아 오늘부터 개방형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엄마들이 준비를 한다면. 엄마들도 일단은 책도 좀 많이 읽는 것도 네. 중요하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 어떤 관점을 정답보다는 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엄마가 먼저 개방형 질문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자, 이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은 알지만 엄마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잔소리는 안 좋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잔소리를 안 하는 훈련이 안 된 엄마는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현장에 가서 접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접목을 하려면 화 안 내는 잔소리 안 하는 뇌를 만들기까지 먼저 엄마의 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유연한 사고를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도 계속해서 적어보고 그렇죠? 어떻게 질문할까 적어보고 연습하고 또 그걸 또 질문하고 연습하고가 돼서 엄마 뇌에 습관이 들면 자연스럽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자, 책상이 어떤 맛이야. 자, 이런 생각은 엄마가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모든 사물을 볼 때 저건 어떤 맛이니 어떤 느낌이니 어떤 색깔이니 어떤 냄새니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의성을 발달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유아 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혹시 또 있나요? 팁을 하나 더 주신다면? 가정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요즘 부모님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아주 전시관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셔요. 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정은 모든 교육의 집합장소인데 정말 많은 엄마들은 가정에서는 다 놓치고 어디 멀리 가서
멀리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깥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 얘기죠? 네네. 네. 그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요리를 통해서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건데 우리가 센터에서 요리를 하면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합니까? 그리고 교사들이니까 그 요리 하나 가지고 정말 많은 애들의 생각을 끌어내는데 왜 엄마들은 매일 요리를 하면서 그 아름답고 창의적인 생각을 못 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사,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설거지 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요리가 최소한 네. 2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주방 자체를 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저도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싱크대 한 켠을 이렇게 아지트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피워두신 거죠. 그럼 아이가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숨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거기 걸터 앉아서 놀이를 해보기도 하고. 네, 이런 좁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재활용품들은 진짜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페트병도 있고 뭐 화장품 케이스도 있고 여기저기서 받은 포장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랑 같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도 같고요. 맞아요. 정교화된 이런 장난감, 놀이기구를 사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이가 창의적 사고로 서로 연결하고 네. 그렇죠? 이러한 것이 창의적의 기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아이 너무 소중하고 하니까 백화점이나 다른 데 가서 몇십만 원짜리 뭐 기차놀이 세트를 사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구조화된 놀잇감들은 아이가 갖고 놀 때 좀 시간이 짧아요. 몇 번 가지고 놀고 계속 반복해서 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페트병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뭐 스카프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쫙 펼쳐놓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너무 예쁜 뭐 단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뿌려가면서 패턴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게 미술 활동이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버리기는 애매한 스카프들, 놔두기에는 그렇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마음대로 아이들이 잘라도 되고 오려도 되고 부셔도 되고 아,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참 좋겠네요. 저도 지금 어릴 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교화된 장난감, 옛날 물총 같은 장난감을 얻었을 때보다는 신발, 고무신 이렇게 해서 자동차 만들고 모래에서 듣고 이게 훨씬 더 지금까지 이 가슴의 뇌 안에 저장돼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비싼 장난감보다는 그런 집에 있는 사소한 소품을 가지고 같이 하면 창의성도 뛰어나고 아마 훨씬 더 오랫동안 뇌 안에 저장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정말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집을 돌려보세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놔두기에는 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 놀아볼 것인지를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라면 아이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정말 소중한 장난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서점에도 좀 들려서 이런 책 저런 책 요새는 그전에는 왜 서점 가면 이렇게 이쪽에서 눈치 보고 보다가 저쪽 그랬는데 요새는 뭐 웬만한 커피숍보다는 더 잘 해놨잖아요. 편안하게 책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 노출을 시켜라. 요즘은 좀 덜할 것 같지만 저자 사인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저자들이 이렇게 사인해 주는 거를 좀 받아보고 저자와 대화도 좀 해보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여러 권 썼으니까 가끔 이제 그런 걸 많이 가져보는데